없어집니다. 당신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극우 유튜버들의 준동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 사실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렸던 정계선 재판관 자택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문영배 재판관한테 하듯이 똑같은 행태를 범하고 있고 이게 이제 확산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이상한 테러 같은 게 정치인들을 향해서 또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그 밖에 다른 누군가들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의 폭력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헌재로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이미 그 한 2주 전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 그 3월 14일 선고서 유력할 때 그 직전에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서 유튜버들 가가지고 시위하고 네. 다른데 재판관들도 뭐 우리가 가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잠깐 잦아들었다가 지금 타겟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총리 이제 인용하면서 정계선 재판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이제 구성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회 구성의 어떤 정파성을 어느 정도는 대변한다고 보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관들은 약간의 상호 존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계선 재판관이 협박을 받는데 그러면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라고 그걸 좋아할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선고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거를 위험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복형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김복형이라고 해서 뭐 이제 정계선 저렇게 되는 거를 좋아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견이 지금 아직도 있는 거는 같은데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 인내심이 지금 한계에 달았다. 지금 유흥식 추기경이 네. 지금 메시지를 냈어요. 맞아요. 정말 이게 문인들도 냈어요. 문인들도 내고 한강 작가. 네. 그러니까 일단 추기경부터 말씀드리면 네. 추기경이 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추기경이 여러 번이 있었지만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네. 하고 그 이후에 가톨릭은 웬만하면은 추기경들이 현실 정치의 메시지를 안 냈어요. 약간의 그 문화적 생내적 보수주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내는 게 오해를 삼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냈다라는 거는 지금 심지어 바티칸에 있습니다. 교황청의 성직자부 장관이에요. 네, 그럼요. 이분이 바티칸에서 직접 영상으로 메시지까지 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교황이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얘기했듯이 정의에도 중립이 없다. 빨리 이 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탄핵 빨리 파면해라라는 얘기만 파면자만 안 썼을 뿐이지 빨리 파면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기경이 낼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네. 그리고 작가들 노벨 문학상 작가가 지금 그 수많은 작가들이 낼 정도로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알 겁니다. 이제는. 네. 네. 저희가 추기경님 메시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목소리를 직접 한번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서 헌재를 좀 일깨우고 싶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국에서 벌어진 계엄 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국가적 비극으로 치닫는 일은 일단 멈췄고 수많은 국민이 추위를 뚫고 광장과 거리로 나와 함께하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양심의 소리를 좀 듣고 온 국민들이 제가 늘 전하지만 지금 다 생업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 볼 때마다 대학생들이 영어 원서를 그 광장에 앉아가지고 막 숙제, 과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에 가서 하지 여기서 하냐라고 하니까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는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난 겨울에 한남동, 그다음에 그 남태령 뭐 이런 데를 지켰던 그 청년 학생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교황님까지도 나섰는데 이걸 헌재가 계속 미룬다. 네. 저는 너무 또 결론은 저는 바뀔 리는 없다고 봅니다. 뭐 자꾸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막 지쳐. 6대2고 5대3에 나발이고 이런 자꾸 하는데 그 헌법재판관들 결정문들을 읽어보면 뭐 김복형이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또
각하했던 그 두 사람 조한창이나 정영식 같은 경우 좀 한덕수 기준입니다. 그런 학설도 사실 있어요. 다만 윤석열이가 한 짓거리에는 학설 자체가 없습니다. 안 쓰면 안 쓰지 쓰고 나서 결정문을 쓰고 결정문 무조건 씁니다. 어떤 의견이든. 네. 이거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는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요. 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끌 이유도 없고 이제는 선고를 해줘야 돼요. 해라!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세요. 제발 좀! 네, 해주십시오. 네.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한강 작가 얘기도 했었는데요. 매일 뭐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상의 회복을 외치고 있어요. 봄이 되면 야구 보러 가고 싶어요. 이제 우리 무슨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봄이 왔는데 아직도 옷 정리를 못 하고 있다. 나가야 되니까. 나와야 돼. 주말마다 나와야 되니까. 막 이제 마트 좀 가자. 마음 편히 주말에 여행 좀 가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도 안 써.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더 죽을 맛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큰일인데 어제 아시는 것처럼 전농에서 트랙터 행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단체에서 동맹휴강도 예고돼 있고 민변 변호사들이 옛날 87년 6월 항쟁처럼 변호사 행진을 한대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박 변호사님도 하세요? 저 민변 아닙니다. 민변 아니야? 민변 아니야? 뭐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 민변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요? 근데 이제 이런 것하고 그리고 또 극우 집회도 또 있잖아요. 네. 소년보, 전환길 친구까지. 전환길 친구 나섰어. 의절하신 분.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 그거 상당히 큰 거거든요. 네.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너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 이렇게 근데 이런 막 이게 사회 갈등 커지고 이런 건데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어느 쪽에 좀 가중치를 둘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양심의 소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진짜 몇 달 동안 이 얘기합니까? 이 네. 많은 증거들과 전 국민이 목도한 이거를 보고 갑자기 엉뚱한 법리 예전에 관습헌법 내세우면서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했듯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않고 당연히 다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막 절박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생업에다 팽개치고 이게 또 광장에서 얼마나 또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는 어쨌든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헌재를 1987년에 만든 이유는 이런 갈등이 너무 파국으로 가기 전에 네. 판단을 해가지고 모두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를 그동안 그렇게 존중하고 우리 장윤성 기자가 그렇게 취재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헌재 주변에 잘 안 가고 취재도 좀 가급적 자제해주고 이런 게 다 존중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 존중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늦어진다고 해서 너를 존중 안 할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납득이 이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네. 당연히 저는 제가 이 많은 그 와중에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8대0으로 전원일치 인용 파면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네. 헌재는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예. 네. 그 보수 논객들도 나섰어요. 여기 평범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보수 논객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재 닷컴의 조갑재 대표 그리고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이제 인터뷰했었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도 이재명은 처음부터 무죄였다. 윤석열 거짓말 좀 생각해봐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아까 이제 박준미 김진 논설위원 그러니까 중앙일보 민주혁명 날 거라고. 그분도 사실 저는 그분이 정말 거의 유일하게 이번에 그 논리가 맞다고 거기도 8대0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 분이 어쩌면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닌가 이 세 사람이 그 생각도 들어요. 진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경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상황 자체를 경계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법 위에 살지 말고 진짜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렵나요? 이게 어렵나? 고등학생 욕한 거다. 중학생이 봐도 이게 네. 어떻게 저거를 내란이 아니고 파면을 안 시킵니까? 저게 인간이 아닌데. 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서울 법대 나온 재판관님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유, 내가 화나서 그래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제껏 제가 존중하고 뭐 결정문 때문에 그럴 거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뭘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아휴,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내탓 공방을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김준일 평론가의 이제 주된 주장인 건데 저는 그 주장이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안 지켜져요. 근데 이제 우리 정치가 윤석열 시대를 종식하면서 좀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 저는 국민의힘도 좀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을 보아하니 과연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